안녕하세요. 현대인의 삶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주목하고 있죠. 오늘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소중한 선물, 약용 허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약용 허브가 우리 건강에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지, 어떤 성분들이 효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심지어 직접 키워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약용 허브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약용 허브가 우리 건강에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약용 허브는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민간요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허브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허브는 의약품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특정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스트레스 완화, 수면의 질 개선,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브의 이러한 역할은 자연 친화적인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용 허브들이 있고 각 허브가 지닌 특별한 성분과 효능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약용 허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는 상쾌하고 독특한 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허브는 기억력 증진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즈마리 산과 카르노신 산과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어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또한 신경통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정류를 추출하여 약용으로 사용하면 강장, 진정, 소화, 수렴 효과는 물론 항균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통에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로즈마리 차는 두통, 감기, 신경통 완화에 좋습니다. 미용 분야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화장수, 샴푸, 린스 등의 원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단순히 향기로운 허브를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다방면으로 이로운 영향을 주는 허브입니다. 다음은 세이지입니다. 살비아라고도 불리는 세이지는 고대부터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뇌와 근육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죠. 세이지가 가진 강력한 항균, 항염, 항산화 효과는 로즈마리와 마찬가지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풍부한 식물성 화합물 덕분입니다. 특히 구강 내 염증 완화, 소화 불량 개선, 갱년기 증상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리에 활용하면 육류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풍미를 더하는 동시에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향으로 사랑받는 캐모마일입니다. 사과 같은 달콤하고 포근한 향이 특징인데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캐모마일을 땅에서 나는 사과라는 뜻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캐모마일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진정 효과입니다. 아피게닌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경계에 작용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 편안한 밤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불량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부 진정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캐모마일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허브는 상쾌한 향이 매력적인 애플민트입니다. 애플민트는 살균 작용이 있어 구강 청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치통이나 두통과 같은 통증이 있을 때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을 주며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도 유용합니다. 칵테일이나 디저트에 넣어 상큼한 향과 맛을 즐기는 것은 물론 아로마 테라피에 활용하여 기분 전환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트 바질을 소개합니다. 스위트 바질은 지중해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허브이지만 그 향긋한 향만큼이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맑게 하고 두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스위트 바질에 함유된 유게놀, 이날롤 등은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며 소화 촉진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 샐러드, 피자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멋진 허브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약용 허브들은 각기 다른 독특한 성분과 효능으로 우리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허브가 만능 치료제는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고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소화 불량 등의 자연 친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약용 허브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섭취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브를 즐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재미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차로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허브차는 허브의 유효 성분을 부드럽게 섭취하고 그 향기를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즈마리 차는 상쾌한 향으로 머리를 맑게 해주고, 캐모마일 차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한 잠자리를 유도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 외에도 페퍼민트는 소화 불량에, 레몬밤은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허브들이 각기 다른 효능을 지닌 차로 즐겨집니다. 허브차는 카페인 부담 없이 따뜻하고 향긋한 휴식을 선사하는 건강 음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요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허브는 단순히 향신료를 넘어 요리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는 등 기능적인 역할도 합니다. 로즈마리는 육류 요리에 넣어 잡내를 제거하고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하며, 세이지는 지방이 많은 음식과 잘 어울려 소화를 촉진합니다. 바질은 토마토 소스나 샐러드에 넣어 느끼함을 잡아주고 풍미를 더합니다. 애플민트는 디저트나 음료에 넣어 상큼함을 더하고, 오레가노나 타임 같은 허브는 시중에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허브를 요리에 활용하는 것은 미식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정유, 즉 에센셜 오일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허브에서 추출한 정유는 고농축된 형태로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임욕제 등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은 진정 효과가 뛰어나 불면증과 스트레스 완화에 사용되고, 페퍼민트 오일은 두통이나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집중력 향상과 두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캐리어 오일과 희석하여 사용하고 피부 테스트를 거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허브의 강력한 치유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허브는 스포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엉잎은 전통적으로 감염 물질을 뽑아내는 스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허브의 항염증 및 항균 성분을 활용하여 국소적인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 요법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허브는 차, 요리, 정유, 스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선호도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허브의 이로운 점을 최대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집에서 약용 허브를 직접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한 허브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푸른 식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까지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허브 재배를 위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햇빛과 환기는 허브 재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허브는 햇빛을 매우 좋아하며 하루 최소 4-6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을 필요로 합니다. 실내에서 키울 경우 해가 잘 드는 남향 창가나 베란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은 병충해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곰팡이나 해충이 생기기 쉬우므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거나 작은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분갈이는 허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허브는 뿌리의 성장력이 왕성한 편이라 화분 속 흙이 뿌리로 가득 차게 되면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성장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보통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기존 화분보다 한 치수 큰 화분으로 갈아주면 뿌리가 충분히 뻗어나갈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하게 오래 키울 수 있습니다. 분갈이 시에는 오래된 흙을 털어내고 새로운 배양토를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물주기는 허브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허브는 촉촉한 흙을 좋아하는 반면 어떤 허브는 건조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좋지만 과습은 뿌리 썩음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분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고 다음 물주기 전까지 흙이 완전히 마르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로즈마리나 라벤더처럼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허브는 물을 적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토양 선택도 중요합니다. 허브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마사토와 배양토를 7:3 또는 6:4 비율로 섞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분 바닥에 굵은 마사토나 자갈을 깔아주면 배수층을 형성하여 뿌리 썩음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판되는 허브 전용 흙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재배 용기 선택도 허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너무 작지 않은 화분을 선택하고 반드시 바닥에 배수 구멍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철 바스켓과 같은 재료를 활용하여 미니 가든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도 바스켓 바닥에 구멍을 뚫어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재배하기 쉬운 약용 허브 몇 가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허브 재배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네틀 쐐기풀은 재배하기 쉽고 미세 영양소가 풍부하여 차나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민들레는 잎, 꽃, 싹 모두 식용 가능하며 약용 가치가 높아 가정에서 키우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우엉은 뿌리가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약용 채소로 알려져 있어 텃밭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외에도 민트류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등 바질, 파슬리, 로즈마리 등은 비교적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허브들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트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과 보람을 선사할 것입니다. 허브는 서양에서 유래된 식물로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허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쑥, 더덕, 도라지, 인진쑥 등은 우리 고유의 약용 허브로서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허브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자연 치유의 선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용 허브는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유용한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소화 개선,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허브들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차, 요리, 아로마 테라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허브를 접목하고 나아가 직접 허브를 키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약용 허브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